한국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신소희라고 합니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서 왔어요. 네, 여기 한 3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이고요. 이 분과 주제 자체가 농촌 에너지인데 저는 이제 특히 농촌 지역사회 돌봄, 주민들이 하는 생활 돌봄 활동들과 농민들이 이제 이웃들을 돌보는 사회적 농업 활동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장곡면이란 아주 작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저희 동네의 가장 중심가예요. 네, 2,700명 정도가 사는 농촌 지역인데 여기에 하나로마트가 6시에 불이 꺼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휴지 하나, 뭐 라면 하나, 맥주 한 캔 사려고 해도 한 8km, 10km 떨어져 있는 읍이나 면으로 이제 나가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고, 제가 일하는 이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사회에 돌봄이라거나 어떤 주민들의 니즈, 생활 돌봄 이런 주제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좀 이렇게 해체되는 관계망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어떤 복지 제도라거나 공공 서비스로서 현재는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농촌에는 그게 있었던 적이 없기도 하거든요, 이전부터.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해결을 해왔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령화 가소와 뭐 저밀도 경제 같은 그 어려움들을 앞으로도 도시에서도 세계에서도 같이 겪게 될 텐데 그 힌트를 좀 농촌 지역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장곡면에 32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곡면 지역사회에 가장 참여를 안 하던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군도 장곡에 있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뭐 하자 그러면 참여를 안 하던 마을이었는데 저희가 주민총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마을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쪽파 농사를 많이 지으시거든요. 근데 누구나 일어설 수만 있으면 손 붙잡고 밭에 가신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집에서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허리 펴고 움직이실 수만 있으면 다 같이 가가지고 몇 개 큰 농가들이 같이 하는 농장들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일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집에 가시는 일정들이 있어서 회관에 농번개는 잘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하러 갈까 해도 우리는 바쁘니까 오지 마 했던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농한계 찾아갔을 때 하시는 얘기가 제발 자녀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할머니 일 시키지 말란 얘기 하지 말라고. 할머니들은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건 적게 하실 수 있든 같이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면서 농사일하고 용돈벌이라도 조금 푼돈 받아서 자기가 이제 살림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우리가 영양관리도 하고 있고 생활관리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게 이 마을다운 돌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해결되는 어르신들의 먹거리 돌봄이라거나 사회적 고립이라거나 그 농사일로 이 마을은 같이 하는 농사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방식의 좀 다른 관계와 일, 돌봄들이 농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온 장곡면은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의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이에요. 지자체 3개. 근데 그 안에 2,700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적게 사는 거죠. 그만큼 밀도가 낮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가 고령화율이 20% 넘어가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난리가 났지만 농촌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여서 작년에 저희 장곡면에 1명이 태어나고 50분이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이제 유입인구랑 유출인구는 좀 엇비슷해져 가지고 자연 감소가 한 해에 그래도 5, 60년 정도씩 됩니다. 그리고 생활권이 넓다 보니까 서울의 자치구 2-3개를 합친 것만큼의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가 4개나 있었는데 최근 20년 사이에
이제 중학교부터 폐교가 되고 분교들이 폐교가 되면서 면에는 하나의 학교가 남았고요. 초등학교 올해 31명 전교생이 31명이어서 저희의 가장 큰 현안은 이 장곡초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작년부터 지역사회가 이렇게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홍동면, 광천읍, 홍성읍에서도 폐교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다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있는, 그래서 값이 싼 내포신도시로 다 흡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뺏고 뺏기는 게임을 이 지역 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교육 특색을 만들 것인가를 요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장곡면의 32개 마을의 지도인데 이 선들은 큰 도로가 지나가는 버스 노선도입니다. 버스가 이렇게 이 빨간 선, 초록색, 파란 선을 따라서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버스 노선도이기도 하지만 보통 주민들이 움직이는 병원 가고 장 보러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모든 공공 서비스는 이 큰 길 중심으로만 돼 있고 안에 있는 자연마을로는 접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가 뭐 시골에서는 잘해야 2~3시간에 한 번 다니는 거는 물론이지만 저 안에 있는 마을들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는 길은 보통 1km가 넘습니다. 절반 이상이 1km가 넘고 어떤 마을은 2km가 넘어요. 그 얘기인즉슨 버스를 타러 나가기 위해서 지하철 한 2정거장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버스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 농촌엔 다 시골에는 차 없으면 못 산다고 하거든요.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할머니들이세요. 병원 가셔야 되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병원 가시고 약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뜨거운 날, 엄청 추운 날 장 본 거 들고서 1km 이상을 걸어 나가려면 중간에 한 2~3번씩은 길바닥에서 쉬었다가 가시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장곡면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요. 하나로마트가 6시, 면에 하나 있는 하나로마트가 6시에 문 닫으면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것들, 버스를 타려면 저렇게 한참 걸어 나가야 되고 병원에 가려면 30~40분 차를 타고 또 나가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보통의 농촌의 면 지역에선 다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아마도 춘천에서도 면 지역에서는 같은 어려움들을 겪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본사회라고 했을 때 이 공급 자체가 없어서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시장 민간에서도 여기는 수요가 부족하고 밀도가 떨어지니까 들어올 수가 없고 심지어 도시에서는 해주는 가로수에 가로수를 관리해주고 화단을 관리해준다는 일이거나 쓰레기를 치워주는 이런 공공 서비스조차도 그리고 뭐 복지관, 병원, 약국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해결해왔고 국가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도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 비용과 효율의 논리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조금 그럼 우리는 그 효율과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다른 우리만의 방식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장곡면에서는 2019년, 20년도에 주민들이 모여서 장곡면의 10년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학습회를 연달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활동을 하거나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관련 주제로 활동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장곡면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계획은 계획일 뿐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행정이 이렇게 해주거나 해결이 되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그래도 논의하고 뭔가 작은 실험들을 해나가는 주체로서 주민자치회로 2020년 말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자치에서 하는 일은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고 그것들을 뭔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자원이라거나 그리고 작은 실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농촌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일단은 보통 농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거는 장곡면이나 춘천에 있는 사북면이나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같은 피로 작은 학교 살리기든 어르신들의 생활돌봄 활동이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그 주체는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역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작게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이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다 다른 전문가라거나 지역 활동가가 아니라 농사 짓는 농민들이고, 마을에서 이장님, 부녀회장님을 맡았던 마을 리더분들이세요. 그 리더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예전에 학생들이 오는 체험교육 농장을 운영했었는데, 그런 농장에서 이때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어르신들도 우리 농장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하게 집에서 TV만 보시지 않고 같이 나와서 뭐 텃밭에서 요리도 해 먹자라고 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귀농해오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내가 선배 여성 농업인으로서 좀 지역 사람도 소개해주고 같이 농사일도 도와주는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사회적 농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는 사실 개념 자체는 유럽의 뭐 소셜 파밍이나 케어 파밍에서 오긴 했지만 실제 원래 우리 농촌에서 하고 있던 활동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실천해왔던 장곡면에서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사 생산량을 많이 해가지고 잘 농사 지어서 돈을 버는 농업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좀 가르쳐주고 지역사회를 안내해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협동조합 젊은 협업농장이 2012년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런 그 협동조합 젊은 협업농장을 거쳐가면서 나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정신장애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걸 농업과 어떻게 결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회를 잘 찾아가지고 지역사회의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같이 함께 농사짓고 뭔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자립을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협동조합 행복농장 같은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용과 돌봄, 교육,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일들을 하는 농업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고, 우린 장곡면에서 그냥 평범한 농민들이 이런 사회적 농업들을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제안으로 이렇게 장곡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를 꾸려서 체험교육 하던 농장에서 경증치매 어르신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이 농장 활동, 놀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 농장은 나중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일거리를 드리는 농장이 됐어요. 회관에 이렇게 아침에 모여 계시면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같이 모셔와서 체조도 하고 농사일 수다 떨면서 농사일도 하고 이제 간식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는 농장인 거죠. 그리고 일당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경제활동을 하시기 어려운 농촌 노인들에게 일거리도 드리면서 같이 복지를 결합해서 하는 그런 농장이 나중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마을 주민들 부녀회 조직이 조금 자발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반찬 도시락을 드린다거나 쓰레기 수거를 도와드린다거나 생활돌봄을 하는 활동들, 이런 평범한 농사 짓는 사람들, 마을 주민으로서 하는 이 과외 활동들을 우리 같이 해보자. 왜냐면 하다 보면은 자원도 부족하고 혹은 이것들을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떤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정책 사업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부담이 돼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같이 역할을 하고 서로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실무자 하나를 두고서 해결을 하고 각자 자기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농장이 그 다음에는 더 많아졌어요. 소문이 나면서 우리 마을도 껴줘. 우리 마을에도 원래 마을 기업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운영이 어렵지만은 오히려 그러면 외부 손님을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정답게 식사하고 서로 생활을 챙기는 일들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많아지면서 장곡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작은 그렇지만 32개 마을이 자연 마을이 있는 곳에서 한 4분의 1 정도의 마을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좀 조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얘기들은 이게 우리 마을에서 하면 좋은데 하니까 좋은데 옆 마을에서도 하면 좋겠다. 이걸 장곡면의 32개 마을마다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을 챙기는 농민이 있고 마을 일에 열심히 하는 이장님, 부녀회장님이 있으면 그렇게 중심으로 뭔가 우리가 서로 좀 돌봄 활동들을 챙기고 기존의 복지제도라거나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에 접근하기 전에 더 길게 오랫동안 일단 마을에서 정답고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좋은 삶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들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활동을 하는 농장과 마을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농민들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기도 하고 농업소득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외 일들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보통 요양보호사를 많이 하세요. 근데 꼭 요양보호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치매예방 지도사나 복지원에서 우리가 농사지었던 재주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교육적으로 혹은 할머니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활동으로 좀 프로그램화해서 이 강사 활동을 예를 들면 노인회라거나 평생학습센터에서 무슨 마을로 찾아가는 강의를 하면 읍내 강사가 오시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직접 공부해서 그런 활동들을 직접 하자라고 하는 주민들이 조직되면서 그런 이제 마을로 찾아가는 활동들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이제 같이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일,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장곡면에 10년 계획을 세웠을 때 장곡면에는 주간보호센터도 없고 요양원도 없고 병원 약국도 없어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들을 장곡면에 만들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해서 그 필요에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런 걸 만들면은 뭐라도 보탤게 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지게 되면서 저희가 2022년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하게 이런 공동체 돌봄 활동과 농민들의 사회적 농업 활동이 기존의 복지 제도라거나 지역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계획들을 일단은 세우게 됩니다. 저희는 뭐 가진 돈은 없고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10년 안에는 뭔가라도 되겠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사업을 한번 같이 조직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좀 고민이 됐어. 우리가 하는 건 복지일까 돌봄일까? 공공 서비스를 그냥 주민들의 봉사로 대신해 주는 건가? 라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활동하면서 들었던 많은 얘기들과 서로 스스로 공감하는 필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방식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그걸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일, 복지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바라는 돌봄 해보자. 지금 워낙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예를 들면은 그 맞돌 서비스의 생활지원사님들이 하시는 역할들도 중요하지만 막상 보니까 농촌에서는 그 역할보다는 사실 옆집 사람이 해주는 역할들이 더 많고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늙어가고 그렇게 봐주시던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혹은 마을에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나들이 가고 마을길 치우고 했던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제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원래는 춘천 사부 별빛에 이제 배우러 왔었어요. 생활돌봄 119를 배우러 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화 받는 사람 그리고 출동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 그 일자리를 한 두세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일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왜냐하면 농촌에 정말 그런 고정된 급여와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원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하나의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원래 그거는 마을 옆집 사람이나 이장님이 해주시던 역할들이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활동으로 대체해버리는 순간 그분들이 손을 놓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회관은 원래 같이 관리하고 청소해 하셨었는데 노인 일자리를 누군가에게 그 20만 원이든 30만 원 일자리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손을 놓고 그걸 잘하네 못하네 왜 그 사람이 일을 하냐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연결이 깨지는 부분들. 그리고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지금 옆집 사람한테도 미안해서 부탁 못하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이다. 지금의 할머니들은. 그래서 마을에 한 분씩 돌봄반장님을 추천을 받아서 이장님, 분여회장님께 추천을 받아서 원래 하시던 그 지역 동네에 살면서 해주시던 심부름들, 작은 심부름들 우편물을 읽어드린다든지 제일 많은 건 어디 나가는 길에 뭐 맛소금 좀 사다 줘, 국수 좀 사다 줘 하는 심부름을 해드리는 일들, 뭐가 고장났다고 하면은 가서 작동법을 알려드리거나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역할들, 뭐 회관에 며칠 안 나오시면 가서 불어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일들, 뭐 이렇게 뜨거운데 일하고 계시면 집에 모셔다 드린다거나 이런 원래 하던 역할들을 조금 더 보람 있게 하시면서 그 경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뭘 해야 될지, 지역에서 뭘 해야 될지가 모두 발굴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런 농촌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도 거리는 비슷해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분들에게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는 사업은 행정에도 있고 모든 농촌 지역에 있는데요. 근데 이제 돌봄반장님들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도 어떤 A 할머니가 그걸 받고 계시는데 사실은 A 할머니보다는 B 할머니가 더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셔서 이분도 그걸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면사무소 찾아갔더니 비할머니는 생활 수급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일률적이고 선별적으로밖에 제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안타까우셔서 앞으로 장곡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마을회관에서 같이 모여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 영양관리가 필요한 분들한테 추가로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럼 그거를 저희 사업에서는 그렇게 꼭 수급자가 아니셔도 꼭 고령의 노인이 아니셔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볼까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역시 그 봉사를 해주시던 적십자 봉사회에서도 행정의 복지 예산을 받아서 이제 그 반찬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는 적십자 봉사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대요. 이 장공에서 드리는 10분을 어떻게 선정을 하면 좋을까? 근데 행정에서는 그것들을 같이 주민들과 조정할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이걸 지원해 드리는 방식도 예를 들면은 부식비만 지원이 돼요. 그럼 장 보고 요리하고 배달하는 건 다 봉사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뭐 한 번은 조리를 할 때 후라이팬이 큰 게 없어서 후라이팬을 하나 샀더니 그걸 가지고 돈을 이제 반환하라고 한다든지, 이제 할머니들한테 예전엔 안 그랬는데 글자도 못 쓰시는 누워 계신 분한테 사인을 받아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넣어서 식단표를 항상 제출하라고 하면 이제 서울 사는 아들한테 본인 컴퓨터 못 하시니까 이거 식단표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안부를 확인하고 이건 너무 보람이 된데 이 부대적인 활동들이 너무 좀 불합리하고 내가 스스로 주도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어려우셨다 라고 얘기하셔서, 그럼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비용이 필요하신지, 그리고 누구에게 드리면 좋은지 적십자 회원님들이랑 그 돌봄반장님이랑 같이 모여서 선정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정회의를 하면 각자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만의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고령이어도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면 그 가정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되게 어려운 가정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친척이 뭐 광천읍에 옆에 살아서 그래도 들여다보는 가정이다라고 하면은 또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해에는 92세 할머니 추천받은 할머니에게는 못 드렸는데 56세 홀로 사는 남성 독거 가정에는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합의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같은 반찬 나눔이지만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리고 적십자 행정에서 예산으로 적십자 봉사회가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들을 더 필요하니까 저희도 할게요 라고 해서 사협이 사업을 했으면 이 면안에서 경쟁이 됐을 거예요. 경합이 일어나요. 어디는 고기 반찬이 더 많이 나온다더라 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 부분을 경합이 되지 않게 지역사회 자원들을 잘 꿰는 역할들을 돌봄반장님들이 이렇게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밥상 사업을 하면서도 행정에서 하면서도 부족하거나 어려웠던 부분들을 주민들이 기획해서 어떻게 돈을 쓸지, 누구에게 드릴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같이 드시는 밥상,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같이 드시는 밥상 사업도 원래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이 있지만 그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 마을에서 기획하시는 돌봄반장님 중심으로 이 밥상을 운영을 한다거나 수리를 해드린다거나, 마을에 계신 분들, 뭐 행정에서는 불이 나고 수해가 나고 지붕에서 물이 새야, 그리고 그분이 저소득층이어야만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뭐 보행보조기 바퀴를 고쳐드린다든지, 뭐 집안에서 밀차를 끌고 다니셔야 되는데 문턱에 걸려 넘어지시니까 문턱을 깎아드린다든지, 뭐 버스 정류장 나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벤츠를 놔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출동을 하는, 고쳐드리는 것도 사업체는 없지만 재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교육받아서 그런 봉사단을 양성할 수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뭐 이렇게 농촌에 살면서 필요한 이런 교통의 문제, 생활 뭐 수리의 문제, 먹거리 문제, 그리고 어떤 상담이라거나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은 저희 안에 자원이 없으면 그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그게 교육의 학습의 방법이라거나 작은 시범사업의 방법으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배워서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면서,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려요. 이걸 그냥 두 사람의 일거리, 세 사람의 일거리를 만들면 1년 안에 세팅이 되는 거지만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3, 4년은 걸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올라오시기,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올라오는 정도가.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일을 도모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곡에서는 정말 작지만 작은 빨래방을 운영하고 뭐 다달이 열리는 자원봉사로 분식집을 열고 하는 일들을 주민들의 이런 역량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누가 결정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느냐가 장곡면의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고 연결되고 함께하는 일로 만드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량과 수요, 마을 공동체 돌봄에 대한 이제 방향들은 잡혔을 때 그 다음 어려움, 그렇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다가 제도의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지역을 나가지 않고 하시려면 우리가 직접 이런 복지제도나 사회서비스를 조금 우리 방식으로도 운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잘 그런 자원의 기회가 생겨서 지역 안에서 공공형으로 노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요양가정, 공공임대주택, 작은 임대주택, 그리고 이런 생활문화 공간, 폐교를 활용한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음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누가 일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하고 봉사하고 그 운영에 참여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아질 것인지, 그런 의지와 선의랑 역량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교육 모임들을 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떤 제도나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지역에 내려오는 방식으로 올 때는 한참 기다려야 되고 행정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를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섣부르게 이렇게 접근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런 제도들이 나중에 생겼을 때 이게 잘 매칭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맞는 옷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는 이런 사회적 농업이나 워낙 인프라, 공급 자체가 부족하게 전달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시범 사업들이나 활동들은 조금씩은 있었고요. 기회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개발 사업을 할 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거나 지금도 이런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라거나 농촌협약안에 아는 많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이 주도해봐라. 면에서, 읍에서 생활권 단위로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봐라 라고 하지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컨설팅 회사나 행정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쩌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먼저 계획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으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게 필요해 라고 제안하고 매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에 시행령이 되고 올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왜냐하면 공동체 말고 시장이나 공공이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률에서는 좀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야서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이런 농촌형 사회적 경제 모델, 주민의 이런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농촌 유학이 되었건 뭐 의료 사업이 되었건 그런 좀 이 지역에 기반한 조직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직들이 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주체가 직접 되는 것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제 제도가 생겼으니 조금 더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연결과 참여, 그 지역 사람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고 기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권한의 배분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어떤 그 경험이나 이런 지혜를 나누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같이 주장하는 단위가 네트워크된 전국의 농촌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경험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만나고 배우고 하는 이제 기회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